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지금 뭐 난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고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합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인플레 시대가 와버렸죠. 예. 그러면 인플레 시대에는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언뜻 보면은 부동산이 당연히 오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은 사실 드는데. 향후 2, 3년간 한국 집값은 미국 인플레이션 수준에 달렸다. 지금 뭐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집값 어떻게 될까? 예. 인플레이션과 부동산의 상관관계. 인플레이션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예. 인플레 시대 넘쳐나는 통화량, 집값 떨어뜨릴까? 뭐 이런 얘기들 많죠. 자, 최근에 땅 짓고 해서 부동산 전문가 2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절반은 하반기 집값 보합, 나머지 5명은 상승, 5명은 하락을 예상했어요. 절묘하게 딱 절반입니다 근데 지금. 보합이나 상승을 예측한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집값을 올리는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걸 전제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시대 부동산 신키워드는 에셋 파킹. 에셋 파킹이 뭘까요? 아, 자산에다가 뭘 이렇게 파킹을 해놓는다는 얘기 같은데. 예. 사두면 오른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자산에다가 부동산에다 돈을 넣어두면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셀럽 샤넬백은 부동산이다. 고가 부동산 요즘 뭐 아크로 리버, 한남 나인원, 뭐 한남 더힐, 뭐 반포 보면 막 100억대 아파트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신고가 형성하면서. 역시 부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자산 부동산을 사들이는 거 아니냐. 예. 청담동 더 펜트하우스 145억 역대 최고가 아파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금리 오르면서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을 무색하게 하는 게 에셋 파킹 이론이에요. 그럼 정말 그런가? 인플레이션이 대표적인 나라가 터키예요. 터키. 작년에 주택 가격이 120% 지역별로 다르지만 120% 오른 데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OECD 물가 상승률 31년 만에 최고라는데 터키가 61%, 4월에 70%. 아,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물가가 폭등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물가만큼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터키 봐라, 인플레 시대는 역시 부동산이 최고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는 좀 특수한 사정이 있어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금리를 인하를 시켰어요.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갔네요. 거꾸로 갔어요. 그랬더니 원화하고 환율 봐요.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한국 금리를 내린다. 달러가 유출돼요. 그렇죠. 환율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폭등을 했어요. 원래 글로벌 거품 1위가 어디였습니까? 뉴질랜드, 캐나다였는데 그렇죠. 예. 터키에는 그 순위에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 취급을 안 해줘. 여기 이상한 경제 정책으로 막 그러니까 여기는 OECD라고 보기도 어렵다. 어렵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뭐냐? 소리 없는 도둑. 막 물가가 막 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인플레이션에 두 가지가 있어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보통은 수요가 많아져서 인플레이션. 그렇죠. 이건 좋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임금도 오르고 뭐 물가도 오르고 봉급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다 오른다 예를 들어서. 그 비용 인상은 지금처럼 한 오일, 그다음 식료품 이런 게 폭등하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세계 경제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의 붕괴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르는 거죠. 근데 그 비슷한 일이 언제 있었냐? 40년에 있었어요. 70년대 말에 미국의 금리가 확 올랐어요. 70년대 오일 쇼크 기억나시죠? 5% 정도 이하였던 물가 상승률이 1979년에 11%까지 치솟아요. 지금 미국도 한 3, 4%, 2, 3% 하던 물가가 지금 9%, 8% 올랐지 않습니까? 그때도 오일 쇼크. 그때 어떻게 했느냐? 패드가. 금리 11%에서 19%로 인상을 해요. 상상할 수 없는 금리네요. 지금 10% 넘던 물가 상승률이 4%로 떨어져요. 터키 금리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할 거냐? 터키의 길을 갈 거냐? 폴 버커, 미국의 길을 갈 거냐? 어떤 길을 갈 것 같은가요? 아, 글쎄요. 당연히 폴 버커의 길을 가겠죠. 그러니까 폴 버커라는 게 이 양반이 1979년에 딱 와가지고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과의 뭐 전쟁을 선포하면서 하룻밤 사이에 4%를 올려버렸어요. 토요일 밤에 학살, 막 채권율이 떨어지고 채권 가치가 떨어지고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률이 10%를 넘어서 볼커는 암살 위협까지 취했다고 합니다.
그럴만 하겠네요. 네. 예. 자, 그럼 제롬 파월은 어떻게 할 거냐? 예. 지금하고 사실 비슷해요. 예. 저물가였는데 그때 베트남 전비 예. 쓴다고 돈이 많이 풀렸어요, 미국에. 예. 거기다가 중동전이 발발하면서 유가가 폭등한 거예요. 우리도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상황이. 예.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뭔가 돈이 많이 풀려 있었어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오일 쇼크. 예. 이거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에서 그렇죠. 발발한 거잖아요. 파월 의장이 미국에서 예. 정책을 지금 피고 자이언트 스타트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예, 소위 자이언트 스텝을 했죠. 하늘에 새로운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에 70년대 어떻게 했느냐? 역시 금리 올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를 올린 것 같아요. 예. 스태그플레이션이 뭡니까? 예. 물가가 오르면서 그렇죠. 경제는 침체하는 그런 거죠. 물가가 확 오르면 금리를 올리고 거기다가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경제가 침체를 해요. 그렇죠. 영국에 보면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때 돈 가치가 이제 확 떨어졌잖아요. 1차 오일 쇼크 때 소비자 물가가 16에서 24%까지 급등하니까 예. 경제 성장률이 7.1%에서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0.6% 하락했고, 그럼 주택 가격이 올랐느냐? 영국 주택 가격 떨어졌다는 거예요, 실제 주택 가격이. 그 다음에 미국도 보자 이거예요. 2차 오일 쇼크 당시에 그때 이제 물가가 아마 11%, 뭐 9% 했으면 집값도 9%, 10% 이상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예. 터키처럼. 예.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로 하락하더라. 그 다음에 한국도 보면 오일 쇼크 때 보면 집값이 떨어지더라. 예. 실질 주택 가격이. 흔히 얘기해 물가 상승 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 해치로 실물 자산을 선호한다고 해요. 근데 부동산은 일반 재화와 달리 고가의 투자산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오른다. 예. 그래서 집값은 오를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그런 하잖아요. 얘기가 예. 나오죠. 예. 근데 비밀이 뭐냐면 금리가 있는 거예요. 예. 폴 버커도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른 방법이 있으면 했겠죠.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경제 현상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거예요. 잘못 방치했다가 물가가 30-40%까지 뛰면 어떻게 되냐. 남미나 어디 후진국처럼 되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결국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금리를 올린다. 금리를 올려버리면 실업자가 늘어나고 기업들은 그러니까 파산하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렇죠. 부동산은 금리 때문에 가격은 안 오른다. 안 오른다 이거죠. 오히려 떨어진다. 예. 아까 터키의 비밀은 뭐였습니까? 금리를 거꾸로 했어요. 그랬더니 물가는 오르는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기 딱 좋아요. 그래서 자 미국의 집값이 어떻게 되냐. 근데 5월 달에도 미국이 이제 올랐네요. 올라 40만 달러 첫 돌파. 예. 근데 매매는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거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이 금리 오르기 전에 모기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겠다. 아, 예. 오르기 전에 사는 뭐 그런 수요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래량 자체는 줄었고 또 미국은 특징이 뭡니까? 고정금리. 그렇죠. 지금 팔면 새로 집을 살려면 3%가 아니라 6%, 7%로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나 다른 나라랑 단기 변동금리로 집을 사는 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버블 붕괴 위험, 세계 경제의 세뇌관이 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리만 쇼크 때처럼 1년 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 IMF 총재도 경기 침체 현실화될 수 있다. 당장 장기화로 인플레 통화 긴축 과속화된 금융경제 변동성이 커진다. 뭐 이런 암울한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블룸버그에서 예. 다시 이제 거품 순위를 발표했어요. 1위 뉴질랜드, 2위 체코, 3위 헝가리, 4위 호주, 5위 캐나다. 캐나다가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순위가 바뀌었네요. 순위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한국은 뭐 17위고 아, 뉴질랜드는 여전히 근데 1등이네요. 1등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인가요? 남의 일이 아니다. 아니다. 예.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우리 전문가들 이 설문조사 해봐도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집값을 약간 올릴 수 있다. 예. 이런 쪽에 무게를 두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분양가도 오르고 근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의 종류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의 대응도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방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결국은 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걸로 대응하는 게 일반적인 그거예요. 예. 물론 이번에 뭐 새 정부나 그 하는 총재가 미국과 달리 엄청난 정책을 들고 나오면 또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보니까 미국의 파월 의장도 결국 40년 전에 폴 버커가 했던 금리 올리는 방법으로 그래서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아마 다음 달에는 자자이언트 스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도 계속 0.25%씩 올렸는데 이번에는 금리 인상할 때 미국식으로
세게 오른 거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5%대로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불과 이제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저금리에 대한 어떤 환상, 저금리는 영원할 것이다. 지속된다고 보셨죠? 그때도 저금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건 깨진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한 어떤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당장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가가 지금 폭락했던 것도 이 영향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다를 거야는 아니라는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이 생각인 거죠.